오늘은 특별히 나다운 성장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실 때 펜과 다이어리를 준비하셔서 다이어리 네 쪽에, 오늘의 네 쪽에 한쪽을 여러분께서 한번 마음대로 키워드를 하셔도 좋고, 느낀 점만 적어도 좋고,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록은 뭐다? 기록은 가치 남김이다. 가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뭐냐면 기록은 생각 고정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다가 분산하게 산만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록하는 순간 생각이 고정돼요. 요즘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기록을 한다는 거는 내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진 마음을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강의 인트로가 좀 길어지죠? 기록은 자극 신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좋은 자극을, 신호를 나에게 스스로 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에 여러분의 의미, 여러분만의 의미를 담아서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운 성장법 7단계를 제가 한번 축약해보고 그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저희 아이캔 대학 제가 최근에 9기로서 졸업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3기쯤 되시는 줄 알고 계시지만 제가 9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이캔 대학 혹시 지금 망설임 분이 계시다면 퍽하고 도전하셔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을 가만히 있다가 어떤 것을 여러분께 좀 강의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내용이 그냥 쑥 하고 다이어리 두 쪽에 사실 제가 휴가 기간에 휴가 기간에 제주도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휴가하는 중에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내용이 쑥쑥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정말 제가 자기 개발 지금까지 그래도 본격적인 자기 개발은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물론 그전에도 했긴 했죠. 근데 제가 인정하기로는 제 스스로 인정하기로 1년 6개월의 시간을 농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7단계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냥 쭉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한번 다시 복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나다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차림을 하셔야 됩니다. 1단계는 알아차림인데요. 무엇을 알아차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다 돼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신도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최근에 여러분 자신을 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의하면 알아주기 위해서, 네. 타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 어떤 사회나 어떤 뭐 가정까지도, 가정의 구성원까지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알아준 적이 있는가를 한번 저 강의를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시고 다이어리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가? 인지할 것. 무엇을 인지할 것인가를 내 스스로가 알아차려 주셔야 합니다. 인지가 있어야 각성이 되고요. 회개할 것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용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좀 기독교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회개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오는 나의 지금의 삶 가운데 내가 바꿔야 할, 돌이켜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 보자. 사실 이게 성찰이라고 한 단어로 성찰을 요약한다면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혹시 나는 성찰 되게 쉬운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이실 수 있어요. 성찰을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쉽게 느껴지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너무 얕은 수준의 성찰을 하셨으면 쉽게 또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튼 알아차리 1단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입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큰 깨달음이 생기는 계기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던질 알아차림의 질문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정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퇴보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그쵸?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밖에 그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정체되고 있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퇴보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알아차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정체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다이어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좀 깊게, 넓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알아차려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있는가. 최근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게 없어지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우울한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울증의 수많은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이렇게 할 의욕의 생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까지 빠진 거죠. 그리고 또 알아차려야 할 것 중에는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게 좀 고통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꼭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차려 주는데 이것이 바로 유용한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이 다이어리를 보시면 이 다이어리에 칸에 맨 앞에 보시면 인생지도 그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인생지도 그리기는 매월 하시는 거고요. 습관도 매월 하시는데 인생지도 그리기도 바로 이전 달에 내가 한 영역 5가지 영역에 한 3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제가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리고 그 다음 달을 그 영역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할 것을 막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영역에서 내가 성장시키고 싶은 것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동하는 것을 적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알아차림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성장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인지, 자기 상태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아차려줘야 2단계입니다.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마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융합시켜서 새롭게 중간에 단계를 넣은 것입니다. 실제로 성장을 하려면 2단계 돌이킴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나의 잘못을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여기서 자존심이 세시거나 조금 인간관계나 어떤 성장에 있어서 상처가 많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반대로 어려우실 수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성찰은 돌이킴이라고 이게 CSF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제가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좀 살이 쪘어요. 한 2kg 정도 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느껴진 게 이게 좀 많이 불편해졌어요. 몸이 좀 무겁다는 게 느껴지고, 옷이 조금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쪼임이 좀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이어리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알아차려지고, 그 다음에, 전에는 이제 알아차린 단계에서 끝났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고 끝납니다. 알아차리기만 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이 돌이키는 건 굉장히 고된 작업이거든요. 즐겁게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실제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진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돌이킴의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고 정말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인지를 이 단계에서 확인하심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진정한 성찰의 실행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록으로 저희가 꼭 해야 할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어떤 뭐 자성이라고 할까요? 자아 성찰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키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옳고 그른 방향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꼭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제 그 돌이킨 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내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것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솔직히 좌절감이 오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좀 기운이 좀 떨어지거나, 에이, 그래, 내가 뭐 그렇지라고 자책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1단계만 머물게 되면. 그런데 2단계에서 내가 돌이키겠다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다가올 긍정적 미래까지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힘의 책에 보게 되면 최근 이제 그 자기 개발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겸손의 힘, 뭐 강인함의 힘 이렇게 있게 되는데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겸손함의 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나와 세상을 정직하게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동시에 나의 장점을 긍정해야 한다. 또한 나의 특권을 확인하고 한계를 받아들이며 어떤 점에서 성장이 필요한지 인지해야 한다. 정직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약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약점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근데 뭘 해야 된다? 강점도 내 스스로가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격적인 전적인 수용과 적용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돌이키는 단계에 다 가서도 자꾸 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한쪽 측면에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반성해야 할 부분, 돌이켜야 할 부분. 근데 그 동시에 나의 장점도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잘했던 것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다이어리 하시는 소감 발표해 주시면서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쫙 나열해 주셨거든요. 그거 잘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 플러스 내가 지금 약점은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약점은 그냥 무시하고 강점을 주로 집중해라 이런 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약점과 강점을 같이 가져가 주셔서 결국 여기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그 바꿔줘야 할 습관과 그리고 행동과 여러 가지, 그쵸? 늘 내가 내 자신에게 졌던 부분, 그런 부분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마다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통하는 방법이 누군가에게 안 통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안 통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통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그런 정신과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저희의 도구는 기록이죠. 근데 기록뿐만 아니라 확언도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4단계에서는 비록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때 받아들일 때 나 자신의 강점, 약점뿐만 아니라 어 그러니까 나 이외의 존재에서 수많은 강점과 수많은 장점들을 내가 흡수하는 단계의 받아들임을 거쳤을 때 그러니까 즉 독서와 강의도 듣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자연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자꾸 내 안에 인풋을 늘려주고 했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다음 4단계는 자기 내면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봤다고 해서 다 자기 내면화가 된 게 아니에요. 독서를 했다고 해서 다 나의 지식이 됐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나의 지식이 머리에 머무는 차원이 있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도출되는 차원이 있어요. 행동으로 도출되기까지가 자기 내면화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예를 들어 책을 읽었어요. 제가 겸손의 힘을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 약점만이 아니라, 그래, 장점을 내가 같이 가져가 줘야 되는데, 자꾸 난 약점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록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에서 이걸 읽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해. 라고 이 생각과 기록과 말하기를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이 자기 내면화 과정입니다. 이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만의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나만의 개념으로 융합되기 시작하고, 나만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타일이에요, 사실. 자기만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그 내용을 통해서. 그게 자기 내면화가 됐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때 맞는 카드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나만의 표현을 적으시는 게 아주 각인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전문가로 가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이게 이 아이캔 유튜브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내면화를 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자신이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반복하지 않고, 왜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머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록을, 독서를 하셔도 무엇을 들으셔도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 무슨 얘기냐면 그 기록 안에 내가 없어요. 수동적으로 받아쓰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반드시 자기 내면화까지 가셔야 해요. 이게 기록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친 아웃풋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이때가 왜냐면 내가 신나거든요. 내 표현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내 마음이 살아있잖아요. 내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 표현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여러분 딱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사용했을 때 사실 다이어리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도 그런 거더라고요. 자기 내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좀 물론 남성이긴 하지만 스티커를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그거를 내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라서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게 자기 내면화가 됐다는 거죠. 다이어리. 자, 5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 자기 내면화가 어느 정도 이제 임계점에 차고 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독창적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나만의 고유성이 등장하는, 이때 나다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1단계 알아차리신다고 하셔서 나다움은 절대 안 드러납니다.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돌이켜주고,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함을, 그 다음에 나의 장점을, 나의 전 존재죠. 전 존재를 수용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만나는 지식들, 내가 만나는 강의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화가 돼서, 이제 독창적인 노경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강의가 바로 그런 강의입니다. 나만의 도창적 재창조예요. 누구나 다 7단계로 설명하시는 분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저만의 관점이긴 한데,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를 제가 쫙 재조합해 보니까, 에디톨로지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이게 진짜 정직한 제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고유의 독창적인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답이 없어요. 몇 시간, 뭐 며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집약적으로 하시려면 정말 거인의 아침을 활용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 6개월간 4시간씩 아침에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대충 계산해도 6개월이니까 30일 180일이죠. 180일에 4시간 대략적으로 한 뭐 200일이라고 치고 4시간 하면은 80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800시간을 정말 미친 듯이 그 시간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책도 읽고 그때 말하기 여기 서영쌤이 증인인데 그때 말하기도 미친 듯이 하고 강의도 미친 듯이 하고 막 무료 강의 열어가지고 막 갑자기 강의하고 지금은 조금 분발해야죠. 근데 여튼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다움이 재창조가 되더라. 독창적이게. 그리고 이때 이 무슨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냐면, 독보적이다라는 말을 들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은 요즘 들으면 미쳤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제 교회에서, 세 가지 하면은 저예요. 네. 제가 하도 세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굳은 일이나 그런 공동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누구나 이렇게 좀 안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다 제가 나서서 다 솔선수범하고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불편함이고 저의 성장인 걸 알기 때문에 막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수식되는 단어가 막 최초, 갱신, 뭐 기록갱신 이런 게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에요. 이거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제가 다 곰곰이 성찰을 하고 복기를 해보니까 결국에 이 1단계부터 5단계를 쭉 거치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1단계, 5단계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다운 성장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조급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나 자신을 알아차 줄일 만큼 내 자신이 나오고 나다움이 거기서 조각처럼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나만의 경험, 나만의 생각,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모든 전 존재,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녹여져서 작품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꾸 무언가 독서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자꾸 기록을 하고 자시 생각을 해보고 이건 어떤 행위냐면요. 그게 바로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을 알아차려주고 돌이켜주고 수용해주고 내면화시켜주고 다시 재창조하는 게 바로 생각의 이음이고 거기에서 말하기 훈련이고 이게 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창적 재창조를 하시는 단계까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이어리를 내 쪽 채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내 쪽을 다 안 채워도 별 느낌이 없어요. 왜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지금 남기고 싶은 독창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을 뿐이지, 내 쪽을 다 채우는 게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거든요. 나다운 성장이 목적이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 그 다음 제가 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아실 단계가 오실 겁니다. 6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잃어버리고 강의랑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 다시 그래도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6단계. 이제 6단계에서는 자기의 것이 나오게 되면은 실험과 도전을 하셔야 돼요. 퓨처 셀프의 체계를 보면은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다운 게 장착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공동체든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정에서든지 사회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이름 네트워크에서든지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고 실패에 대한 재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나에겐 실패란 없다라는 어떤 마인드셋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실패가 없고 마음껏 실패를 하겠다라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실험과 도전을 아낌없이 해주는 단계가 6단계입니다. 이때는 나다운 게 장착됐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게 뭐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나다움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나다운 근본 나의 존재니까. 이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재미와 의미가 막 나오는 단계예요. 사실 이름 다이어리가 여러분 쓰시기 참 힘들죠.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좀 재미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다움이 장착이 되고 나만의 스타일이 되고 그러면 흥미까지 저는 이제 산미를 얘기하는데 재미와 의미가 하나로 만나면 흥미가 생겨요. 지속성이 여기서 미친 지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7단계입니다. 이게 전문가 되기 단계예요. 이때는 실력이 막 엄청나게 쌓여진 상태. 그러니까 1단계에서 7단계를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압도적인 실력이 나오고 이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때 비로소 이타성 자기 개발이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이때 필요한 것은 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력과 이타성이에요. 제가 많은 교수님을 만나봤고 저도 사실 석사까지 하면서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뵀는데 강의를 못 하시는 교수님이 죄송한 말씀이 강의를 못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소통력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는 실력 플러스 소통력과 이타성까지 다 두루두루 갖춰야 그래야 전문가예요. 그때 비로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고정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자기계발 강의에서 막 200만 원짜리 강의인데 이 200만 원 강의를 들으면은 무조건 전문가가 되고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맞는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정답은 없다라는 거, 전문가의 영역에 있어서. 땅에 여기까지 제가 드렸는데, 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너무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단계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알아차림의 가치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아차리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꼭 알아차려야 할 것은 내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지금 내가 꼭 필요한 그것은 아직 알아차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기록이 너무 좋습니다. 기록을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내면에 깊숙하게 있는 그 마음이 이게 몽글몽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려 주잖아요. 거기서 즉시로 돌이킴이 일어나면, 아,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아,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힘들지 않다고 얘기했었구나. 아, 근데 나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불편한데, 아니, 힘들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서. 알아차려줘야 돼. 돌이켜주고, 그 다음에 수용해줬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게 단점이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장점도 있구나. 그래,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고 돌파해 나갈까? 이게 이제 자기 내면화 단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기 내면화를 꾸준하게 지속하면은 자기의 고유의 스타일이 나오는 것이고, 고유한 스타일을 계속 지속했을 때 전문가가 면서 여러분들도 김익환 교수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김익환 교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멘토로서 바라기는 그냥 늘 김익환 교수님만 김학현 교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김학현 교수님만 막 우르르 보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멘토로서 바라는 것은 김익환 교수님을 뛰어넘는 길을 여러분께서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김익환 교수님의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걸 거예요. 저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어, 다른 수많은 제가 생각해보면 1년에 1억 명을 만나려면 더 많이 성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1년에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성장의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나요? 이 7단계를 여러분께서 꼭 밟으셔서 이 여기에 지금 함께 계신 분들이 전문가로서 사회에 나오고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가족들도 행복해지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의 마음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